대만 뮤직비디오 감독이 사과한 이유. 아이유 씨가 2017년도 4월에 발표한 4집 앨범 팔레트. 당시 25살이 된 아이유 씨의 이야기를 담은 진솔하고 자전적인 가사와 함께요. 몽환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도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뮤비 자체가 너무 스타일리시해. 이 노래 진짜 좋아. 그런데 말이죠. 네. 3년 뒤 아이유 씨의 팔레트 뮤직비디오가 다시 이슈가 됐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지난 4월 대만의 인기 가수 겸 배우 더우더우의 신곡 가불가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요. 놀랍게도 아이유 씨의 팔레트 뮤직비디오를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으로 표절했던 겁니다. 에이! 이게 너무한데? 너무 연출을 따라했네요. 그렇습니다. LP판이 돌아가는 연출부터 검정색 정장에 보라색 셔츠를 입은 스타일, 또 눈을 클로즈한 카메라 구도도 완도, 그리고 팔레트 속 스타일리쉬했던 인별 그림 컨셉의 CG와 잡지 커버 CG까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가불가의 뮤직비디오를 본 대만 누리꾼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건 표절이고 어설픈 카피다, 아이유 측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을지 생각도 못하는 건가 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쯤이면 그 가불가의 뮤직비디오 감독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입장 표명 없습니까? 뮤직비디오를 만든 다니엘 천 감독이 SNS를 통해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일로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작품을 참고했는데 그중에 팔레트가 있었습니다. 팔레트를 제작한 이래경 감독에게도 거듭 사과했다고 합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8위를 공개합니다. 지난 5월 온라인에 BTS 멤버 슈가 씨가 어거스트 D라는 활동명으로 비정규 무료 음반인 믹스테이프 D2를 발표하며 타이틀곡 대취타를 공개했습니다. 멋있죠, 이거? 어거스트 D의 대취타는 공개 직후 싱글 차트,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 핫 100에 등극, 또 앨범 차트 핫 200에서는 무려 11위를 차지하며 한국 가수 최초로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에 동시 진입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월드스타 BTS의 슈가 씨의 이 대취타가 그만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What? 진짜요? 어거스트 D가 대취타를 공개하고 약 3개월 뒤인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서 알렉스 블랙이라는 래퍼가 제시 찌까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된 한 아미가 이 노래 대취타랑 너무 비슷한데? 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은 바로 곡에 사용된 악기 소리. 대치타의 도입 후에 들리는 이 소리는 제목에 맞게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꽹과리 징 소리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엔 알렉스 블랙의 노래 들어보시죠. 이거 너무 갖다 썼는데? 이거 그냥 갖다 썼는데? 그렇습니다. 노래 도입 후에 나오는 익숙한 악기 소리. 누가 들어도 우리나라 전통 악기 꽹과리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렇게 꽹과리 국정 논란 생기는 건가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전통의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바로 가사입니다. 에이. 대추타라고 들리는 가사는 러시아어인 제시찌까를 빠르게 발음한 거라고 합니다. 난 대취타의 번안곡인 줄 알았어. 이후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래퍼 알렉스 블랙은요. 제가 이 비트를 구입한 뒤에 직접 가사를 내가 쓴 거라고요. 표절이 아니라 비트를 구입한 거라고 주장했던 그는 갑자기 바로 다음 날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뜬금없이 제시찌까 영상의 제목을 어거스트 D 대취타 커버곡이라고 수정해서 다시 게재. 아니 처음부터 커버곡이라고 하지 왜 저렇게 미련하게 했어?
자, 그래서 커버곡으로 교묘하게 표절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 한 줄 알았는데 래퍼 알렉스 블랙이 너튜브에 또 다른 영상을 또 게재하더니 난 이 곡을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대치타라는 곡을 몰랐고 그 곡에 나오는 언어도 몰랐다고요. 자신은 음악 제공 플랫폼에서 비트를 구입했다며 자기가 한 말을 또 번복한 겁니다. 그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마 그건 본인만이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떳떳한 뮤지션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아티스트라면 말이죠.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7위 공개합니다. K푸드를 위협하는 모조 K푸드. 부드러운 우유 얼음과 고소한 콩가루가 뿌려진 국내 디저트 브랜드 눈빙은요.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지난 2019년 10월에는 중동까지 진출. 쿠웨이트에 1호점을 오픈하며 K-디저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눈빙이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브랜드고 특히 더운 나라 가서 얘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자, 그런데 눈빙이 가장 먼저 진출했던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015년에 일찌감치 중국 현지 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상하이에 눈빙 1호점을 오픈했는데요. 그런데 엥? 상하이점이 1호점이 아니었어? 중국의 눈빙이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눈빙 매장이 운영 중이었던 겁니다. 진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오픈했다는 거예요? 진짜 눈빙이 중국에 채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중국 현지에서는 눈빙 혹은 설아 눈빙, 설림 이런 유사한 이름을 내건 매장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요. 국내 눈빙의 로고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종업원의 유니폼, 심지어 진동벨까지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와, 어느 게 진짜야? 난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눈빙이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하려 했지만 이미 중국의 한 업체가 눈빙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버렸고요. 결국 진짜 원조인 국내 눈빙이 중국에서는 카피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억울한 세상이다 진짜. 그런데 중국의 대놓고 베끼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씁쓸한데요.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의점에 줄 서게 만들었던 스낵 꿀버터 칩이 2016년에 중국에서도 판매가 됐는데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 판매된 꿀버터 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품명을 살짝 바꾼 모조 제품 허니버터 감자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치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 것처럼 한글로 허니버터 감자칩이라고 떡하니 써서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하게 베낄 수가 있습니까? 마치 번역기를 돌린 듯 어색하기 짝이 없는 내용. 앞면에는 인기 상품 증가 중, 완벽 100% 황금 이런 어색한 문구가 적혀 있는가 하면요. 뒷면에는 생산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대신에 구체적 생산자는 만나서 표시하겠습니다. 누굴 만나? 뭔 소리냐고. 뭔 나는 소리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번역기 돌렸네. 돌렸다. 실제로 한국 스낵인 줄 알고 모조 제품을 샀던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인기 있다던데 왜 사료 맛이 나지? 검색해서 봤는데 완전 속아서 샀다. 이런 불만 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조 제품이 주는 악영향이죠. 진짜 우리 제품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좀 질이 떨어지면 아유 뭐 한국 과자 뭐 유명하다더니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만 떨어지는 거지.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의 명성을 인터셉트하는 모조 K푸드. 하지만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6일 공개합니다. 모모로 탈바꿈한 뮤직비디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뮤직비디오인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나 너무 좋아 이 노래. 여러분 혹시 눈치 못 채셨나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원본에 중국이 표절한 광고 영상을 교차 편집한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다 뮤비를 광고로 뺏기냐.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에 교차 편집된 영상 속 장면의 정체는요. 2019년 7월 중국에서 공개된 패스트푸드 전문점 KFB의 신제품 음료 광고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현지에서 이 광고가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요. 광고 속 장면이 2018년에 발매된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역시 중국 내에서 비판이 제기됐군요. 중국 내에도 블랙핑크 팬들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국경을 초월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광고 속에서 칠판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의 리사 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광고 속의 분홍색 바탕을 배경으로 커다란 체스판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 머리에 티아라를 쓴 여성의 모습. 그리고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에서 같은 분홍색 배경의 체스판 위, 그리고 역시나 티아라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 제니 씨의 모습. 배경 색깔이 일단 똑같기 때문에 진행했는데 어색함이 없었고요. 같은 뮤비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 광고 속의 여성이 체스판 앞에 앉아서 검은 말로 하얀 말을 쓰러뜨리는데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속에도 역시나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와 판박이인 광고 영상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요. 대놓고 표절하다니 국가 망신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중국 KFB 측에 광고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KFB는 표절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5위를 공개합니다. 중국 대표 예능의 인기 비결. 2017년 7월부터 중국 최대 위성 채널에서 방영되며 시청률 1위를 기록. 올해는 시즌 4까지 방영되며 중국의 대표 예능으로 자리 잡은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어? 윤식당. 윤여정 씨처럼 요리하는 분이 계시고 정유미 씨가 했던 반다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프로그램은요. 윤여정 씨를 필두로 신구, 이서진, 정유미 씨가 출연했던 윤식당. 이 프로그램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중국 예능 중찬팅입니다. 놀랍게도 정식으로 저작권을 구매한 게 아닌데요. 세상 판다기입니다. 우리나라 예능 윤식당은 인도네시아 롬복의 바닷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에게 퓨전 한식을 판매했다면 윤식당 종영 후 2개월 뒤에 방영된 중찬팅은요. 조미, 황효명, 주동우, 장량, 근몽가 등 중국의 인기 탑스타들이 태국 코창의 바닷가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국 음식을 선보이는 컨셉으로 나와 윤식당을 표절했다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 밖에도 윤식당과 중찬팅의 비슷한 점들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윤식당에서 영어에 능숙한 이서진 씨가 지배인 역할을 맡아 주문을 받았던 것처럼 중찬팅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한 배우 황효명이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요. 또 이서진 씨가 음료수를 제조한 것처럼 중찬팅의 황효명 씨도 담당이 음료수입니다. 야,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 그런데요. 윤식당의 사장은 대배우 윤여정 씨였는데 중찬팅은 본인들도 너무 똑같은 건 좀 찔렸던 건지 중견 배우가 아닌 출연진 중 가장 고참인 탑스타 조미를 사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뭐 윤식당 제작진이 중국 연예인들을 모시고 조식당이라고 만들었다고 해도 가능할 정도예요. 조미. 네, 조미니까 조식당. 자,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해외에서 음식점 차리는 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난 한국 예능 안 봅니다, 거의. 그런데 비단 중찬팅뿐만 아니라 삼시세끼는 향왕적 생활로, 쇼미더머니는 랩 오브 차이나로 중국의 한국 프로그램 표절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더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수준이 낮은 행동인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윤식당을 기획한 나영석 PD의 말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포맷은 비싸지 않습니다. 구매할 경우에 세세한 가이드를 비롯해 AS도 제공해드리니까 꼭 정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저 정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2019년 5월 일본의 유명 주간 앨범 차트에서 한 보이그룹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이건 아니잖아. 카피 그룹이 1위도 하고 세상 좋아졌네 그래. 이 그룹에 대한 전 세계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이죠. 일단 이 그룹의 이름에 담긴 아주 뜻깊은 의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룹을 제작한 일본의 모 대형 기획사는요.
보컬과 랩을 담당하는 멤버들이 따로 없어서 멤버들의 마이크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총알처럼 빠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죠. 라며 아이돌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약간 네. 단어 이렇게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약자가 그대로 나오게? 자, 일단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돌의 그룹명은 벌리스틱 보이즈. 한국어로 해석하면 탄도 소년단입니다. 이게 약간 한국 같아. K-팝 느낌 나죠? 파워풀하죠. 탄도 소년단은 초창기 BTS처럼 힙합 음악을 내세웠다는 점. 또 지금까지 J-팝 아이돌들은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중시해왔다면요. 탄도 소년단은 K-팝 아이돌들처럼 자신들의 가창력, 랩, 아크로바틱 안무 등의 실력 파임을 강조한 컨셉이었죠. 잘 나가는 그룹을 좀 따라하는 거는 뭐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니까. 오마주한다 칩시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 또 얼마나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이름만 탄도소년단이 아니었어도 이야. 그러나 오히려 이런 논란이 말이죠. 노이즈 마케팅이 됐던 건지 2019년 5월 데뷔와 동시에 탄도 소년단은 일본 유명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맛봤습니다. 본인도 놀랐을 것 같다. 야, K-팝만 잘 따라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되네. 이러고. 하지만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BTS의 공식 너튜브 구독자 수는 무려 약 3,700만 명인데요. 반면 현재 탄도 소년단의 너튜브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 탄도가 아래로 떨어졌네요. 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갔네요. 누군가를 표방해 화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면 절대 롱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 3월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그룹의 사진 2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같은 그룹, 같은 앨범의 뭐 다른 사진인가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차이 나요. 그런가? 화려한 컬러의 꽃을 배경으로 파스텔 톤의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사진. 그런데 말입니다. 엄연히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11월 국내 걸그룹 아이즈원이 발표한 첫 번째 정규 앨범 블룸 아이즈 티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베트남 걸그룹 SGO48이 발렌타인 기념으로 공식 SNS에 공개한 화보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라만 바뀌었네. 그래서 베트남 현재 SGO48의 팬들마저도 이 사진들 아이즈원 사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컨셉부터 의상까지 너무 비슷해 라며 표절 의혹을 베트남에서 제기했어요. 아니 이거는 너무 표절이라고 봐도 뭐. 레퍼런스가 아니죠, 저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보는 시안이라는 게 있고 그걸 참조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요. 오상진 씨 말씀대로 우리 광고 찍을 때 현빈 씨 사진 우리 엄청 봅니다. 참고만 할 뿐이에요. 맨날 걸려 있어. 그런데 베트남의 SGO48 외에도 아시아 내에서 국내 걸그룹을 모방한 일명 모조 그룹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너튜브에 게재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한 뮤직비디오. 교복 컨셉의 의상과 칼군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소녀시대네. 정말 연식이 나오네요. 네. 여자친구? 그렇지. 이 영상은 중국의 6인조 걸그룹 AOS의 With You 뮤직비디오인데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자마자 국내 걸그룹 여자친구가 2015년 1월 발표한 시간을 달려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겁니다. 와, 했네. 테일러 스타일의 넥타이까지. 노래도 비슷한데? 교복 컨셉의 의상뿐만이 아니라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의 포인트 안무까지 그대로 복붙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똑같잖아. 전 뭐야? 같은 거야? AOS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 비추천 클릭 수가 당시 3,0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거듭 얘기를 해드리지만 모조 그룹이 생겨나는 건 어떻게 보면 K-팝의 높은 위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정말 복붙하는 노력 없이 표절하는 거 이건 아닌 거. 그렇죠.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건 쉽겠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선택의 최후는 결코 달콤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 한광수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의 기사에 대한 총평 전해주시죠. 네, 중국의 표절은 전 세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창작자들까지 이 노골적인 베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특히 가까운 이웃 일본의 노골적인 한국 따라하기는 스스로 문화의 경쟁력을 잃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1회 기사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1위는요. 다음 주. 그립고 또 그리운 그들. 느껴지죠? 엄청 그리워지겠네요. 가슴 먹먹하네요. 다시 보고 싶네요. 정현입니다. 아, 저 목소리 너무 그립다. 1위는요. 1위는요. 일본 축하받지 못한 1위 보이그룹입니다. 야, 그렇지! 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본임에도 노골적인 BTS를 따라한다는 것은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따라하지 않으면 세계 문화 인류의 주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프리랜데스크 한광수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유.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상인이 카피 제품이죠. 뭔진 몰라도. 마트 장 볼 때 최고예요. 많이 들어가고. 이케 들면 돼요, 이케요? 이케요? 이케 들면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서. 이것을 베낀 명품백? 지난 2017년 4월 명품 브랜드 발레시켰니에서 SS 신상 쇼퍼백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무려 약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백을 본 이들은 에? 저 가방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 표절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왔죠. 나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발레시켰니 신상백이 표절 도마에 오른 이유. 이 가방과 정말 똑 닮았기 때문이죠. 저 손잡이의 길이, 손잡이 밑에 내려와 있는 끈 모양 이런 게 다 똑같네요. 집에 이 가방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뭐 가구 많이 사신 분들. 스웨덴의 가구 업체인 이케어에서요.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이 장바구니용으로 구매하는 가방입니다. 가격은 단돈 1,000원입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발레시켰니의 표절 논란이 확산되자 이케어 측에서 먼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디자이너 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리지널 이케어 가방을 식별하는 법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원조의 클래스라며 실용성과 기능성을 부각시켜 광고를 한 것이죠. 야, 잘했네. 발레시켰니에선 그래서 뭐 반응이 없었습니까? 바로는 아니었고요. 표절 논란이 있고 2년 뒤인 2019년 발레시켰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뎀나 그바살리아가 학생 때 이케어 가방을 사용해보니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케어 장바구니를 사용해보고 그걸 발레시켰니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거라고 합니다. 레퍼런스였네요. 레퍼런스였죠. 참고는 한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바살리아의 말 뜻은 자신은 일상적인 기성용품을 본 뒤 변형시켜서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레디메이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패션 철학을 카피일 뿐이라며 조롱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라며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14위 공개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명품 브랜드 채널에서 로마 속 파리를 테마로 한 공방 컬렉션을 선보이며 화려한 런웨이를 펼쳤습니다. 파리젠처럼 무심한 멋과 이탈리아 수공예의 정교함이 조화를 이루는 컨셉인데요.
당시 채널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고 칼 라거펠트 연출력과 빈티지 감성의 의상들의 패션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뭐 저분이 연출하시면 항상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올해는 컨셉이 뭐다, 이런 게 유행할 거다, 뭐 이런 트렌드를 아예 선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뉴 컬렉션이 공개되고 며칠 뒤 채널의 명성을 믿었는데 표절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뭐야? 그리고 이게 바로 표절의 증거로 제시된 사진인데요. 너무 비슷하다.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비슷한데? 자, 표절 논란을 제기한 이는요. 페어 아일 니트 디자이너 마티 벤틸리온이었는데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여름 저희는 채널에서 왔는데요. 샘플용으로 몇 벌 구매하려고요. 자, 이렇게 자신들을 채널 직원이라고 밝힌 이들이 스코틀랜드 페어 섬에 위치한 공방에 찾아와서요. 채널 디자인의 샘플용이라며 그녀의 제품을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본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이 채널 컬렉션에 떡하니 등장하자 어머머. 매우 화가 난 디자이너 벤틸리온이 본인의 SNS에 이 사실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데. 아니 이거는 왜냐면은 또 되게 왔었다며. 열받았겠네. 네. 그러니까 사과하기까지 했으니까. 사실 여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디자이너 말이 사실이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사실 명품 브랜드들이 이 모조 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본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좀 웃기고 그래서 채널이 뭐라고 했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당시 채널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채널이 벤틸리온의 디자인에 영감을 받은 게 사실이다 라며 디자인이 유사한 점을 인정했고요. 당시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디자이너 벤틸리온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월 한 여배우가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피의 크루즈 컬렉션 원피스를 입은 사진이 유명 패션 잡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표절 아니겠습니까? 자, 왼쪽 원피스는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오리짓 센의 작품인데요. 자, 크리스찬 디피의 원피스가 메인에 실린 잡지 표지를 본 오리짓 센은 누가 봐도 자기 의상과 비슷한 패턴을 보고 대분노. 크리스찬 디피가 내 작품을 도용해 컬렉션 일부로 소개한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SNS에 크리스천답지 않은 DP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디자이너 오리지 센의 주장에 따르면 사진 속 원피스 디자인은 무려 18년 전인 2000년에 자신이 창작한 무늬이며 판매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거대 기업이 창작자들의 디자인을 약탈해 막대한 이익을 벌면서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브랜드 크리스천 DP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요가 동작 같은 거죠? 저게 네.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건 너무 똑같다. 네. 요가하는 거는. 너무 똑같아서 이거는 뭐 빼박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억울한 게요. 저 유명 브랜드랑 저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소송하지 않으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이 사람이 카피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게 진짜 억울한 거지. 보통 그러니까요. 소송은 이루어졌나요? 크리스찬 DP의 디자인 도용 논란은요. 법원이 아닌 당사자끼리 비밀리에 은밀하게 합의된 것 같습니다. 2018년 5월 디자이너 오리지 센은 SNS를 통해서요.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한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DP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았냐라고 추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공개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절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판정난 건 아니었군요. 무언가의 영감을 얻어 새 것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창작자라면 작품과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12일 공개합니다. 럭의 전설이 법원에 간 사연. 2016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재판. 스트릿의 토러스 기타 도입부를 표절한 겁니다. 이런 화음 진행은 흔한 거라고요. 양측 변호인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묵묵히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두 남성. 이들은 1970년대 헤비메탈의 상징,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였습니다. 기타 연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레드제플린 지미 페이지. 곡들을 연습하고 했었죠. 근데 이게 무슨 표절 소송인 거죠?
노래인가요? 노래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 랜디 캘리포니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랜디가 작곡해 1968년도에 발표한 연주곡 이 토러스를 표절해서 만든 곡이 바로 레드 제플린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유사하다는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지금 스피릿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이건 애매하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1960년대 후반 당시 신인이었던 레드 제플린이 스피릿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에 섰는데 바로 이때 스피릿의 토러스를 듣고 1971년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든 거라고 주장했죠. 자, 반면 피고 레드 제플린 측은 스피릿의 토러스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며 반박했고요.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가 웨일즈의 한 오두막에서 함께 작곡한 곡이라며 표절 주장에 대해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게 증명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사실. 결국 재판이 열렸고요. 배심원 재판으로 이루어져 8명의 배심원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곡의 피아노 연주곡을 듣고 유사성을 비교해봤습니다. 배심원 8명이 내린 만장일치 판결은요. 만장일치?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토러스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판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레드 제플린이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9월 스피릿 측은요. 핵심 멜로디만 추려놓은 악보를 보고 그것도 원곡에 사용되지도 않은 피아노로 연주한 곡을 듣고 유사성을 판단한 데에는 분명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겁니다. 아, 애매하네. 어떻게 됐어요? 자, 그렇게 지난 2020년 3월 장작 6년 만에 기나긴 저작권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에서는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일부를 다른 노래에서 도용해 온 것이 아니라며 2016년의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레드 제플린 표절 혐의 벗었다라며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표절을 얘기할 때 이 노래나 음악에 대한 표절 논란이 전 개인적으로 제일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성적으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몇 마디 카피하면 표절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건 뮤지션들의 양심이죠.